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풀미 오늘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예. 월요일 아닙니다. 그저께 월요일 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죠? 예. 네,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면서 빅테크 주식에서는 테슬라만 1% 빠지고 다른 기업들 전부 다 플러스. 특히나 엔비디아가 7%나 예. 네, 올라가면서 437불, 408불이었었는데 예. 그전에 437불로 이제 껑충 뛰었었는데 어젯밤에도 엔비디아만 0.4% 오르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그저께 올랐던 거 그냥 다 토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IB에서 네.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하고 UBS에서 특히 목표가를 크게 상향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뭐 그냥 내러티브만 있었고 UBS에서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시할 가이던스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좀 네. 분위기가 업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 UBS에서는 475불에서 540불로 예. 상향 조정을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김에 한번 지금 시장에서 네. 생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컨센서스하고 실제로 UBS가 보고 있는 거 한번 숫자 체크해 보시고 갈까요? 예. 왜냐면은 제가 좀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아서 네. 대충 실적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봤고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네. 엔비디아 분기별 실적 및 컨센서스 동향인데 여기에서 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형성되어 있는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시장의 분기별하고 연간 실적 컨센서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2024년 1Q입니다. 그 회계년도로요. 1Q인데 그건 4월 30일로 끝난 1Q 실적을 발표할 때 2Q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2Q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실적 가이던스였는데 매출을 2Q에 11빌리언 나올 거다라고 그렇죠. 제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7빌리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을 보면은 11.038 빌리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맞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건은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시장 컨센이 지금 그 2Q 다음에 3Q를 보면은 매출만 보면 12.266 빌리언 요 정도로 제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은 그 밑에 YOY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106.8%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참고로 그 이후에 4분기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매출은 13.215 빌리언이고 이거는 YOY로 118%의 증가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저가 높아지면서 그 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일단 지금 형성된 2분기, 3분기,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최근 모건 스탠리하고 UBS 등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UBS가 숫자를 내줬는데 UBS는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4.5빌리언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 그렇게 높게요? 예. 그런데 12.26빌리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원문을 뭐 구할 수가 없어서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요 정도 그 시장 컨센보다 상당히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를 제시한 게 EPS 전망인데 2024년 회계연도, 2025년 회계연도에 EPS를 전망을 했는데 2024년도는 10불 그리고 2025년 17불. 얼핏 봐도 2025년이 2024년 대비 70% 정도 EPS가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런데 그 밑에 연간 실적을 보면은 연간 실적에서 제가 2019년부터 해왔는데 2024년 회계연도 7.9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컨센이 근데 UBS에서는 10불을 제시를 했고 거의 이제 30% 이상 높게 제시를 했고요. 2025 회계연도에서는 시장 컨센은 11.38불이었습니다. 근데 17불로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뭐 50% 이상 더 높게 제시를 한 거네요. 예, 컨센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들을 근거로 목표가 상향을 했고요. 어쨌든 시장 컨센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540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근거 없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예. EPS 전망치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다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23일 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번에 그 나오는 EQ 실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3Q에 대해서 네. 과연 지금 시장 컨센이 12.2빌리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얼마나 좀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까 그거에 대해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블룸버그 지금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와 고점의 변곡점을 예. 좀 알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확실히 EPS 그로스나 매출 그로스가 2022년 10월 30일 요 2023년 3Q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역성장이 시작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역성장이 시작되는 게 그러면 발표를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발표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성장하고 나서 그때 주가가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는데 예.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 뭐 매출만 보면 마이너스 16.5 그리고 그 다음 분기도 마이너스 20.8이 나오니까 예. 이때 나스닥이 이제 아니네요. 22년도니까 요렇게 캘린더로 보시면 보면 예. 요때까지 주가가 1월 달에 저점 나오지 않았나요? 올 1월 달에? 그 108불 찍었던 게 예. 네.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는 저점은 엔비디아는 좀 일찍 나왔었던 것 그 같습니다. 전에네요. 4분기에 나왔었던 것 4분기에 같은데 나왔고 굳이 보자면 EPS가 바닥을 찍었던 때가 22년 10월 30일로 끝나는 그 분기에 YOY로 마이너스 50%가 났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는 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히려 마이너스 EPS 그로스가 예.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0% 예. 찍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3으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하는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예. 나올 때부터 이제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연간으로 좀 길게 보면은 지금 매출하고 EPS 이렇게 보면은 24년에 그러니까 24년 1월 29일로 끝나는
연간 EPS 증가율은 136.6%고요. 야. 그리고 25년 1월로 끝나는 연간 EPS 증가율은 44%. 그리고 그 다음에 22.9%로 좀 감소하고요. 매출은 2024년 1월로 끝나는 연간이 60%, 그 다음에는 36.7%, 2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매출 증가율보다 EPS 증가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영업 레버리지 이펙트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2년간은 보장된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만 하더라도 2026년이 되어도 EPS가 13.98인데 예, 아까 2025년도에 17달러로 UBS는 전망을 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 시장 컨센 대비해서 25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예, 컨센 대비 엄청난 50% 이상 지금 상향 조정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그 실적 발표 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 컨센보다 한 20% 내외 정도 더 높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맞는지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하고 포워드 EPS하고 포워드 P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그려온 게 아니라 이제 블룸버그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좌측에 하얀 선 스케일이 EPS입니다. 이 하얀 선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한번 점프업을 세게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준 때였고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푸른색이 왼쪽 스케일이고 또 주가고 노란색이 오른쪽 스케일에 주가하고 PER이 있고요. 주가는 초록색이고 노란색은 PER인데 최근에 그 초록색 보시면은 이제 그 고점에서 좀 꺾였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PER 자체가 노란색인데 굉장히 높은 PER 수준을 가지고 있다가 한 60배, 65배 요선 수준이었다가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PER 수준이 다시 이제 40, 5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노란 선 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조금 빠졌는데 EPS는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PER 자체가 다시 이제 40배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가 지금은 4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지난 10월 달에 저점 찍었을 때가 이제 PR이 30배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27배 이제 좀 너무 좀 착해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기 전만 하더라도 PR이 또 65배 가까이 가니까 또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EPS 가이던스부터 매출을 뭐 50%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EPS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PR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한 45배 그렇습니다. 정도 45배니까 이게 그냥 450불 주가 나누기 10 하면 대충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439분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44배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주가 저점을 찍었던 시점에 대해서 좀 예의가 있었는데 한 10월 정도에 초록색 있잖아요. 그렇네요. 10월 정도의 주가 저점을 찍었었고 아까 그 EPS 자체도 10월 끝나는 쪽에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봤고요. 23일 날에 어쨌든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테크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삼프로 TV에 제가 한 2, 3주 전에 나와서도 8, 9월, 10월 달은 이제 좀 12개월 중에서도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 2, 3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장인데
어려운 장이지만 내년 5월까지는 예. 또다시 주가는 우상향으로 추세를 회복할 거기 때문에 이 8, 9, 10월 달에 조정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8, 9, 10월 이 조정 때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예. 핵심 우량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2025년 되면 EPS가 예. 아까 17불, 예. 15에서 17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15불 곱하기 30 하면 450불이다. 그렇죠. 예. 네. 450불 되니까 17불이 되면 또 이 PR이 또 30배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이번에 408불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예. 주가가 상당히 이제 싼 구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실적 체크 꾸준히 하고 그 핵심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치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제도 좀 소폭 올라가지고 4.2%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10년물 기준 4.21%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압도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요. 주식들은 좀 눈여겨봤다가 좀 선별해서 그렇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예.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그죠? 예.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얘기가 더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요 어제 7월 소매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PC 발표할 때는 그 실질로 발표를 하는데요 소매 판매 발표할 때는 명목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가격이 같이 이제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소비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MOM으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7월 소매 판매 MOM이 0.7%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0.4%였고 전월이 0.3%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보시면은 그 MOM 기준으로 0.4, 0.7, 0.3, 0.7에서 꾸준하게 좀 견조하게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굳이 YOY로 이렇게 보시면은 7월이 한 3.2% 정도 전년 대비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이 1.6%였는데 3.2% 정도 나와서 전월에 기록했던 YOY 증가율보다 한 2배 정도 기록을 했는데 특수 요인이 좀 있습니다. 특수 요인이 뭐냐면은 밑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품목별로 보면은 밑에 그 MOM으로 소매 판매 주요 구성 항목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23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감소폭이 감소했던 항목들을 빨간 선으로 이렇게 했고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를 좀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자동차 부분이 그 전체 소매 판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지 않은데 신차, 중고차 다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0.3%가 전월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관련된 품목이 1.8%가 줄었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된 품목이 1.3%가 줄었습니다. 이 세 품목이 감소를 나타냈고요. 좀 독특했던 것이 난스토어 리테일러스라고 해가지고 전자상 거래 부분 있잖아요. 네. 이커머스 부분이 그 이번 달에 7월에 전월 대비 1.9%가 늘었는데 이 부분이 또 비중이 한 15.5%가 돼요. 전체 소매 판매 중에서 좀 꽤 큰데 1.9%가 늘어서 전체 이번
7월에 소매 판매 증가율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7월 달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어요. 프라임데이에서 상당히 아마존이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7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이뤄진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첫째 날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난스토어 리테일러스가 좋은 그 숫자가 나왔고 전체 소매 판매에 기여하는 바도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5%에 1.9%니까 기여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5.5에 1.9요. 1.9, 15.5에 0.3% 정도 되겠네요. 그죠? 0.3%포인트. 아니죠. 아닌가요? 13%, 12%, 13%. 15%에 10%면 1.5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리테일이 0.7%인데 예. 여기에서 15.5%가 전체 리테일 중에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9%가 증가를 했으니까 기여율은 15.5 기여율. 곱하기 1.5%니까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0.3%로 네. 나옵니다. 그렇지. 못 보고. 그러니까 0.7%에서 0.3%를 기여했으니까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기여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난스토어 리테일러스의 기여도가 컸고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의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그동안에 계속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네요.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게 가격이 빠지거나 물량이 빠지거나 둘 다 빠지거나 이러야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YOY로는 어떻게 변했나 MOM하고 같은 방향성을 보이나 제가 한번 다시 YOY로 계산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위에 이제 자동차가 MOM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잖아요. 근데 YOY로 보시면은 7월에 7.6%가 증가했어요. 그렇네요. 7.6%가 증가해서 약간 MOM하고 YOY로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퍼니처, 그러니까 가구 쪽하고 전자제품 이쪽은 YOY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MOM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 가구 쪽에 좀 방이 안 좋고 그리고 전자제품, IT 관련 제품 쪽에서 방이 좀 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애플 신제품이 9월, 10월에 나오니까 그쪽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둔한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전자상거래 난스토어 리테일러스 보시면은 이거는 7월에도 YOY로 10.3%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프라임데이가 7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7월에 있어가지고 이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이커머스가 10.3%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MOM하고 YOY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온라인 쪽 전자상거래가 좋고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 이쪽이 이제 MOM이나 YOY로 안 좋고 약간 좀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는 거는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든지 명절이 끼어 있으면 MOM이 숫자가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YOY로 이제 비교를 하듯이 지금 MOM으로 보면 이거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낮지 싶은데 YOY로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수치가 나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예. 네, 뭐 행사도 좀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자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예. 피스컬 이어가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7월 달에 서머 베케이션을 많이 좀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M 대비 데이터보다는 YOY 데이터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하고 그리고 7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과 YOY 증가율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이로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필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